네, 마지막 일본 역사 PPT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일본의 연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천황이라는 황제, 세습제 황제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천황이 즉위를 하면서 레이와라는 새로운 연호가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넣어놨습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조몬, 그죠? 조몬 문화, 조몬 토기, 그리고 이 외계인 비슷하게 생긴 토우. 그래가지고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얘가 막 악당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몬 토기, 특히 이 불꽃 모양, 요 토기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옛날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야요이 시대 때 동탁, 청동 그 종이죠, 종.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닌토크 천황의 무덤이라고 하는 전방 후원분입니다. 전방 후원분.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그거고요. 이게 크기가 둘레가 거의 한 600m, 700m 된다고 하죠. 네, 되게 이런 거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야마타이 국이라고, 이거는 썰입니다. 썰이에요. 썰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주인공으로 많이 나올 이제 교토, 오사카, 나라, 그다음 아스카 이런 데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 아스카 시대 때 보면은 그 쇼토쿠 태자, 옛날에 일본 제일 고액권의 모델이 이 쇼토쿠 태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 때 나오는 그 후쿠자와 유키치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 만들었다는 그 호류지, 법융사. 여기에는 고구려 그 화가 담징이 그렸다는 벽화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불타서 없다. 일본의 특징은요, 이 목탑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형 따라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구워서 만든 전탑이 많고, 우리나라는 화강암 재료의 석탑이 많고, 특이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탑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문화재 보호를 엄청 신경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맞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헤이조쿄 나라 시대가 되면서 헤이조쿄라는 새로운 수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다? 장안성을 모방했다. 거의 뭐 당나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동아시아 쪽의 수도는 기본적으로 이 당나라를 장안성을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다이사, 그죠? 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이죠. 옆에 보면 쇼소인이라고 그 정창원, 그 보물창고, 황실 보물창고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도다이사의 대불입니다. 요게 크기가 엄청 커요. 15m인가? 뭐 그렇다고 무게가 380톤. 얼마나 크냐? 사람들 올라가가지고 머리 있는데 그거 보고 청소하는 장면이에요. 네, 청소하는 장면. 야,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 그죠?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잘 매달려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해안시대는 교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토. 지리적으로는 여기 있고요. 네, 아까 지도 3번씩이나 그렸는데 대략 요쯤이 무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교토의 풍경들은 막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수행평가 했을 때 하도 이거에 대한 임팩트가 좀 셌나? 아니면 그냥 가까워서 그런가? 답사 계획서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했더라고요. 네. 이 교토 지방을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네. 요거 이제 긴카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으로 이렇게 주변을 발랐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각각 훔쳐오면 안 돼요? 훔쳐와도 이거 써먹기 힘들걸요. 네. 여기가 그 유명한 그 기요미스테라
청수사라고 부르는 교토에 가면 꼭 가는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쫙 빨간 도리가 쫙 깔려 있고요. 뭐 사진 찍을 감성 여행하기 되게 좋은 곳.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이야기, 해이안 시대 대표적인 문학 작품.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국풍 문화를 얘기하면서 당시의 어떤 복식이랄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화장은 좀 이렇게 했대요. 남자도 이런 식으로. 이 점처럼 이렇게 찍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눈썹도 이제 원래 위치 안 하고 좀 많이 올렸다 그죠? 네, 그렇고 대략 이런 식의 복장이다 하는 거 그냥 퍼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가마쿠라 막부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요즘에 보면 옛날 거래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일본 국호 사용한 거 요새는 나라 시대라 얘기 안 해요. 네, 요새는 아스카 시대 때부터 일본이라든가 천황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옛날 거라 그래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게 일본 봉건제인 막부 체제의 구조지요. 네, 봉건적인 주종 관계에 있고요. 뭐 고케닌들은 쇼군에게 요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해주면은 뭐다? 토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방에는 지토와 슈고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 친구로부터 이제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슈고의 권한이 커져요.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때는 슈고들이 다이묘를 맡아 한다. 지방의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슈고 다이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센코쿠 시대가 되면 그 친구들이 센코쿠 다이묘, 전국 다이묘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입. 이때 몽골의 침입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처음에 애먹었어요. 네. 이때까지 무사들의 싸움, 사무라이들의 싸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싸움을 했거든요. 막 무지막지하게 처음에는 거의 뭐라 해야 되나 막 끔살 당했다고 하는데 그냥 직소리도 못하고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결국에는 몽골 애들이 재미를 못 봤다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시카가 다카우치고 남북조 대립과 뭐 무로마치 막부 그 남북조라고 해가지고 완전 이제 남쪽과 북쪽 이래 나눠 싸운 게 아니고 일본이 이제 남조를 지지하느냐 북조를 지지하느냐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지금은 이제 천황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애초에 아시카가 다카우치 얘가 되게 나쁜 놈으로 보이겠죠. 왜? 천황을 몰아냈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남조 정통론이라고 해서 남조의 천황을 정통으로 인정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이제 일본 교과서나 이런 데를 보니까 양통진립이라고 두 개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남조와 북조를 같이 소개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5년이 난 이후에 센코쿠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이제 센코쿠 다이묘로서 그 지방을 지배하고 저끼리 싸우고 다이묘는 쇼군은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무로마치 시대 때 유행했던 가만무역. 뭐 이거 명나라 할 때 나왔던 그림 그대로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전국시대 3대 영웅이라고 부르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 통통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뭐 다이묘를 쇼군을 몰아내고 거의 뭐 통일의 기반을 만들고
이 친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사람이 넙죽 먹었다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에도 막부를 만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고 잠깐 에도 막부까지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아즈치 모모야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주했던 성이 아즈치성, 이 사람이 거주했던 성이 후시미성인데, 이 후시미성은 복숭아 나무가 많아가지고 모모야마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혹은 이 사람의 그 한자 이름이 직전신장, 이 사람이 풍신수길, 그 앞글자 직풍자를 따서 쇼쿠호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TMI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일본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뭐 들어봤다 싶으면 보시고요. 특히 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총으로 싸우는 기술 같은 거를 되게 전략화했던 그 사람이에요. 조총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양의 어떤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좀 뭐 그게 없었죠. 뭐 제한이랄까, 뭐 터부시한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편견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 오사카 성이라고, 나중에 그 말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던 그 성이죠. 뭐 밤에 가면 이쁩니다. 오사카 성이라고. 이건 이제 막부, 에도 막부의 어떤 정치 구조를 나타내는데, 뭐 심판 다이묘, 후다이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 이렇게. 여기 심판이랑 거의 뭐 친족, 그 다음에 후다이 다이묘는 옛날부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던 애들, 도자마 다이묘는 나중에 따르던 애들. 그러니까 최근까지 적이었던 친구들. 그 얘들이 보통 제일 멀리 있고, 얘들은 가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그래가 요렇게 뭐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그죠? 친번, 후다이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들은 좀 멀리 있는 편이죠. 네, 멀리 있는 편입니다. 에도는 도쿄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도까지 한 번씩 와야지. 이거를 참근교대, 일본말로 하자면 상킨 코다이제도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헷갈리네. 이걸 통해서 상업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이묘도 통제하더라. 다이묘들 지나갈 때 일반 농민들은 다 엎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요. 외국아들이 막 한참 왔을 때 막 수그려야 되는데 안 수그렸다고 앞에서 칼 들고 있는 놈이 영국 안가를 죽여부숴. 칼로 베부숴, 영국 부인을. 그래가 뭐 영국하고 나중에 막 전쟁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휴인장 무역인 것 같은데, 그죠? 빨간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데지마라고 나가사키 지역에, 나가사키에 인공섬을 만들어요. 뭐 지금은 육지랑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거주하게 만들었지요. 그죠? 네덜란드인을 거주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래 보면은 조선에 오는 아들 있잖아요. 조선에 오는 아들. 누가 있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야. 나중에 하멜이라든가, 하멜 이전에 왔던 애가, 가가 누구지? 박연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네덜란드에서 이 나가사키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는 이 조선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선에 오면은 조선 애들은 또 안 될 거 있거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이제 하멜이라고, 야가 나가사키를 가야 되는데 길 잘못 들어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다가 탈출해가지고 가지. 네 글자였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멜.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누구였지? 외국인. 다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완전 늙었다, 그죠? 기억도 안 나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네덜란드가 있는 여기가 네덜란드 지역이라고 네덜란드 마을처럼 그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가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뭐 이렇대요. 나중에 꼭 시간 있으면 가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 하려나? 뭐 네덜란드답게 풍차도 있고 튤립도 있고요. 네, 그렇고 이 나가사키 특산물이었던 그거 설탕. 설탕이 아니고 카스테라. 미안합니다. 요 카스테라 밑에 깔린 요 고체 설탕이 되게 매력적이죠. 되게 매력적이죠.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연희가 누구더라? 지금 계속 그 생각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정말 허무할 것 같은데. 그렇고 이 난학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난학. 네덜란드 학문이다 뜻이에요. 네덜란드. 이게 화란에서 왔는데 네덜란드를 영어로 이제 홀란드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한문으로 옮겼더니 화란이 된 거고, 요 화란의 난자를 따서 이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학이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해체 신서라고 해서 인간 해부학 뭐 이런 거죠. 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옛날에 이런 거 했겠어요. 이런 뼈다귀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신기하겠노, 그죠? 그렇고 이거는 히메지성인 것 같네요. 히메지성, 하얀색 성입니다. 이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관련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자, 히메지성 이래 있으면은 요거는 그 조카마치라고 합니다. 조카마치. 성이 이래 있으면 성 바로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고급 공무원들, 상급 사무라이들이 살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존인들이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뭐라 하는 거야? 조카마치라고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 무사들을 위한 어떤 뭐 경제적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카마치. 그래서 존인들이 살았다. 존인들은 상인들과 수공업자를 의미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부키. 옛날에는 여자들도 했는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여자들도 했는데 또 외설 시비가 붙어가지고 남자들이 다 합니다. 여자들 분장도. 그렇다고 하고, 요건 이제 우키요에 이 사람은 유명한 뭐 가부키 배우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후의 작품인데, 요 뒤에 배경에 보면 전부 뭐야?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해체 신서의 영향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유명하죠. 후지산과 파도, 유명한 작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뭐지? 금방 찾아보면은 금방 나올 텐데, 그죠? 되게 지금 일단 자존심 상해서 안 찾고 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안녕.